평생 F-15만 몰았던 현존 최고의 조종사 F-21 탑승 후 충격 발언에 프랑스 절망 라팔은 죽었다 깨어나도 KF-21 못 이겨. 프랑스 다소가 개발한 라팔. 유럽 에어버스가 만드는 타이푼은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각광받는 기종이다. 한때 라팔아 8년이 아니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출 시장에서 고전하던 라팔은 리비아 내전 등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다. 프랑스 외에도 이집트, 그리스, 크로아티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등에도 수출돼 수백 대가 운용 중이다.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한 타이푼은 개발 단계서부터 700여 대의 주문을 확보했다. 사우디와 오만 등 중동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출도 이뤄졌다. 기체 성능 측면에서 KF-21은 라팔, 타이푼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다. KF-21은 각진 모양의 경사진 2개의 수직 꼬리 날개를 장착하고 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미 공군 F-22와 외형이 비슷하다. 이 같은 모습은 F-22와 F-35를 비롯한 최신 미국산 5세대 전투기에서 볼 수 있다. F-35의 영향을 받은 5세대 스텔스기 J-20, 중국을 비롯해 템페스트, 영국, 에프카스, 프랑스 등 6세대 전투기도 미국 방식을 적용했다. 5세대 미국 전투기 방식은 전투기가 적 레이더에 포착될 확률을 낮춰주는 스텔스 성능을 얻도록 해준다. 2개의 수직 꼬리 날개는 비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반면 4.5세대인 라팔과 타이푼 전투기는 1개의 수직 꼬리 날개와 삼각 날개, 조종석 부근에 부착한 보조 날개, 카나드를 갖고 있다. 뛰어난 기동성과 민첩함을 지녔지만 스텔스 성능과 비행 안전성은 미국 방식보다는 낮다는 평가다.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는 KF-21은 라팔, 타이푼보다 훨씬 늦은 시점에 설계 제작이 이뤄졌다. 미국 방식으로 제작되어 기체 구조가 튼튼하고 안정적이다. 제한적이나마 스텔스 성능도 갖고 있다. 라팔, 타이푼과 비교하면 기체 특성 측면에서 장점이 두드러진다. 능동전 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는 KF-21이 라팔, 타이푼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탐지 능력과 운영 효율성을 크게 높여주는 S-레이더는 현대 전투기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장비다. KF-21도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개발한 S-레이더를 탑재한다. 라팔, 타이푼, F-16 등은 개발 당시 S-레이더보다 한 세대 이전 기술로 제작된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했다. 이후 S-레이더가 등장하자 성능 개량 작업을 통해 S-레이더를 장착했다. 한국 공군도 KF-16 레이더를 SA로 교체했고 F-15K도 성능 개량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레이더를 바꿀 예정이다. 문제는 기계식 레이더를 S-레이더로 바꿔도 전투기의 성능 향상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S-레이더 성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면 레이더와 함께 작동하는 항공전자 장비도 그에 맞게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항공전자 장비를 모두 뜯어고치는 것은 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쉽지 않다. 단순히 기계식 레이더를 S-레이더로 바꾼다고 해서 전투기의 항공전자 장비 성능이 대폭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KF-21은 개발 단계서부터 S-레이더를 탑재한다. 국내 개발된 핵심 항공전자 장비인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표적 추적 장비, 전자전 장비,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등도 S레이더 장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개발 당시 기계식 레이더를 사용하다 S로 교체하는 라팔과 타이푼보다 처음부터 S레이더를 탑재하는 KF-21의 항공전자장비 체계가 더 효율적이고 우수하다. 같은 4.5세대지만 KF-21이 라팔 타이푼보다 앞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무장 편중 가격. 해결 과제 세계 시장에서 라팔. 타이푼과 경쟁하려면 KF-21 기체의 성능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라팔과 타이푼은 미국산 전투기와 비교할 때 가격이 낮은 편은 아니다. 운영 유지비도 상당한 규모다. 그럼에도 상당수 국가가 도입했고 세계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다.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전투기 거래는 제작국과 구매국이 전략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국제정치적 환경에 따라 전투기나 항공무장, 부품 등의 공급을 조절하는 이유다. 라팔과 타이푼은 미국의 정치적 압박에서 자율성을 얻고자 하는 국가에서 주로 선택한다. 이집트는 군부 쿠데타로 미국이 군사원조를 중단하자 라팔을 구매했다. 크로아티아는 이스라엘에서 중고 F-16을 도입하려다 미국 정부의 저지로 실패하자 라팔 구매로 선회했다. 사우디도 미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타이푼을 도입한 바 있다. 탈미국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라팔과 타이푼 구매를 선뜻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적 요인 이외에 항공무장도 한몫한다. 전투기의 공격력을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항공무장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미국이 전투기를 판매해도 항공무장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으면 공군력 저하는 불가피하다. 유럽 기종은 이 같은 우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라팔은 스카이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미카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엑조세 공대함 미사일, 스비우-38 폭탄 등 프랑스와 유럽산 항공무장을 대량 사용한다. 타이푼도 아스람 공대공 미사일, 브림스톤 공대지 미사일 등을 비롯한 유럽산 무장이 다수 탑재된다. KF-21은 어떨까? 공대공 미사일은 유럽산인 미티어와 안-2000을 사용한다. 하지만 공대지 무장은 국산 정밀유도 폭탄과 MK-82, MK-84를 제외하면 미국산이 대부분이다. 미국 스타일로 만든 전투기를 원하지만 국제정치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의식해 미국산 항공무장을 꺼리거나 유럽 전투기를 장기간 운용의 무장과 정비체계가 유럽 기준에 맞춰진 국가 입장에선 KF-21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수출 증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가 투자를 단행. 국산 외에도 미국, 유럽, 이스라엘 등이 생산한 항공무장을 추가로 체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래야 잠재적 수출 대상을 더욱 넓힐 수 있다. 가격 문제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전자장비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투기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값이 오르고 공급망 문제가 악화되는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부추긴다. F-35A는 대량 생산이 진행되면서 가격이 개발 초기보다는 낮아졌으나 공급망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다. 라팔은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드라이브에 힘입어 금융권 융자 등이 구매국에 제공된다. KF-21이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강력한 비용 절감 조치가 필수다. 생산 라인 가동을 효율화하고 공급망을 정비하며 부품과 장비 및 소재 가격을 낮추는 등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정부 차원의 융자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KF-21 개발은 훈련기에 머물던 국내 군용기 제작 현실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다.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이 군용기 설계와 제작, 후속 군 수지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출하는 단계로 올라서려면 KF-21의 수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험 비행과 더불어 수출 전략에 대한 고민을 정부와 군이 해야 하는 이유다. 대한조선 노르웨이성급서 암모니아 이중연료 추진 선박 설계 인증 획득. 대한조선이 글로벌 탈탄소화 흐름에 맞춰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대한조선은 지난 13일 노르웨이성급에서 암모니아 이중연료 추진 수에즈막스급 원유음 반선 개념 설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암모니아 이중연료 추진선은 선박의 기존 연료인 벙커CO, 디젤, 암모니아 연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친환경 선박이다. 실제로 암모니아 연료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연료라는 점에서 글로벌 선주사로부터 차세대 친환경 선박 연료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인증은 DNV, 파나시아, 동성화인텍, 목포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와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이뤄졌다. 파나시아는 연료 공급 시스템을 개발했고, 동성화인텍은 연료 저장 탱크를, 목포대학교는 암모니아 유출 해석을, 목포해양대학교는 위험성 평가를, 대한조선은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 및 독성 누출에 대한 안전 설계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했다. 대한조선 이상철 기술본부장은 다이모에서 제시한 탈탄소 실현을 위한 친환경 연료 추진과 에너지 저감 장치 등 기술 확보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기술 고도화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산학연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한조선은 다수의 친환경 이중연료 추진 선박에 대한 개념 설계 인증을 획득했다. 암모니아 연료의 경우 2022년 한국성급에서 아프라막스급 원유음 반선의 개념 설계 인증을 획득했다. 렌즈 연료는 지난 10월 덴버에서 셔틀탱크선 설계 인증을 받았으며 메탄올 연료는 2023년 10월 덴버에서 수에즈막스급 원유음 반선의 설계 인증을 받은 바 있다.